같은데 네. 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지금 어제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북한에서는 뭔가 보여주기식 그리고 또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국회가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 이루고 있고 네. 또 여야의 이 협치가 필요한 순간 그게 바로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안보 국면에는 뭐 여야 없이 이렇게 제대로 좀 대치를 해서 또 이 기회를 삼아서 네. 또 협치를 이루는 다른 상임위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국면으로 국회는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까지의 이렇게 유화 정책이 큰 득을 못 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힘이다. 네. 강경 모드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좀 어떤 대처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시나요? 거기에 대한 지금 논의가 여러 가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우리 미래통합당 우리 중진 의원들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대통령께서의 지금까지의 기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과연 거기에 실효 있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할 수 있을까가 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좀 걱정스럽다는 그런 성명의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 국가 안보가 튼튼히 지킬 수 있는 경계태세를 국가 네. 국회의원 구성 관련해서도 어떤 국회 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는 네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윤호중 의원입니다. 이게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여기 청취자들께서도 이제 네. 법사위원회 역할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의 중요성을 이제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요. 네.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이렇게 좀 게이트 키퍼로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네. 위원회로서 이 법사위원회마저도 지금 현재 다수의 의석 거의 뭐 개헌 빼놓고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이렇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것마저 넘어가게 되면 거기 뭐 체계 작고 심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발목 잡기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 반대로 그 심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법안들이 또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기도 하고 또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을 보면 야당의 몫으로 당연히 있는 자리를 자기들이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양보란 것은 그야말로 좀 힘을 가진 거대 이 여권 민주당에서 네.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 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견제와 네. 이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당연히 야당이 가져야 된다고. 그동안 좀 문제됐던 것이 이제 좀 예. 발목 잡기가 일어나는 것이 작구와 체계 심사건이었다라는 이 이야기 부분이었다고 있었는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전체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법사위원회 위원장만큼은 우리 야당에게 맡겨서 제대로 견제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되는 사건이 넘쳐난다고 말씀을 해야 되나? 너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2000년도부터 이 아동복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네. 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가 20년째 일이 추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강력 범죄 형태로 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제가 뭐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장성하긴 했지만 네. 이 두 아들 딸을 가진 아빠로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도 없기도 하고 애들한테 한편으로는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또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해서 이런 법 제도들이 빨리 좀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뭐 조금이나마 더 아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좀 살 수 있도록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한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게 그동안 계속해서 대책이 마련되어 왔고 조치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줄어들지 않는 핵심 위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이게 그 신고가 되고 발견이 되게 되면 네. 이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또 거기에 아동을 학대를 한 네.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해자. 네. 가해자가 있으면 이 가해자가
이 학대를 한 원인이 뭐 일시적인 체벌이다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명분에 관련 입각해서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은 네. 실제 뭐 이렇게 뭐 말로서라도 그게 사실은 요새 폭력이라고도 하는데 아. 뭐 손바닥을 때린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뭐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뭐 네. 잘못했을 때 하는 그 체벌을 당연시하는 그런 그 기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지적하고 사랑의 싶은 뭐 체벌이다. 그렇죠. 예. 또 사랑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훈육이다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꼭 때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고라도 다른 방법이 많은데 네. 우리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면 이 보호 대상 아동들이 이렇게 그런 학대 이후에 네. 그래도 원 가정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보호받을 원칙과 그리고 또 그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서 네. 부모들하고 사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다는 이제 취지인데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않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원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제대로 여기 부모나 아니면 아이들의 이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또 치료하고 네. 앞으로의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조치가 있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재학대, 재발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의원님 근본적으로 원가정 보호라는 것이 네. 우선은 워낙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에게서 또 길러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데 네.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조현병에 걸렸다든지 네. 그리고 계부나 계모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또 부모들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폭력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어린 아이들이 그 뭐 막을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가방에 뭐 갇혀서 그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네. 맞아도 뭐 이렇게 맞고 있다가 또 도망가는 사례.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가 학대 사례가 생기기 전에 네. 어떻게 보면 위기 아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거 사전에 차단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이라는 것은 사후 조치보다는 이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끔 네. 내주는 법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은 원 가정에 물론 이것도 사후 문제입니다만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그리고 부모들의 재발 방지에 대한 각오라든지 네. 그런 게 제대로 전문 의료기관 아. 전문 의료기관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심사를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돌려보낸다 안 돌려보낸다가 된다는 걸 갖다 첨가한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아동 보호 시설에서 뭐 부모들이 와서 아이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보이면 돌려보내는데 네. 그렇게 돌려보낸 사례 중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니까요. 재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동학대를 해서 예. 신고가 됐거나 문제가 됐는데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니까 원 가정으로 가니까 또다시 학대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분리하자니 공간이나 또 교육을 할 마땅한 보호자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법안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 핵심은 네. 이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그 판단을 정말로 이 전담 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학과 이 전문의한테 제대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네. 그리고 치료란 결과를 따라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이 가서 이렇게 재발되는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러나 또 치료 과정 그런 결과를 갖다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검사를 통해서 네네. 네. 그럼 분리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단기에 있을 시설이 있고 또 장기로 이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 위험이 네. 상존하니까 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또 확충이 필요하고 또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한번 또 걱정해 볼 문제는 또 이러한 시설들에서 네. 또 재래 학대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남의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또 남이 돌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걸 뭐 방치한다거나 뭐 감금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요새 또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지원과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고 좀 확충을 해서 앞으로 이제 학대 아동들이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네.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근데 또 궁금한 것은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통과되거나 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네. 이게 이런 법안에 관련해서는 이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서 정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면 우리의 미래를 학대하는 그런 사건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이 범죄인데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면 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3615님, 부산 연제구 이주환 의원님, 화이팅!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에 힘써 주십시오. 자, 우리가 뭐 당을 떠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밤새워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싶은 것이 마음이고요.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민영원진맘. 네, 애청자분이시죠. 자, 이주환 의원님, 항상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세요. 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페라님, 이주환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많은 응원이 있기 때문에 꼭 아동학대 재발 방지 법안 꼭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데 이게 1호 법안인 줄 알았는데 소상공인 관련 또 1호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법안은 이주환 의원이 2호 법안인데 부산 지역도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예. 아무래도 부산이 이렇게 타격을 갖다 힘들 때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아무래도 서울에는 인구도 이렇게 많이 밀집해 있고 네. 모든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본부 뭐 이런 게 모든 게 서울에 다 모여서 부산에 있다가 네. 제가 서울에 올라와 보면 좀 아직까지 서울은 힘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서울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네.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 거 보면 부산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우리 지역에 이 선거 때 이렇게 가게 인사한다고 들어가 네. 보면 정말 이 손님 들어오는 시간에 이 문만 멍하니 쳐다보시는 그런 주인분들 많이 계셨고 네. 또 그런 분들한테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눈만 마주치고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700만 정도 되는 이 소상공인들한테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번 이 현황 파악을 해본 모양인데 네. 이 부산연구원의 3월달 한 내용을 내가 받았어요. 네. 그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이 사회 전반이 활력이 떨어지고 이 가계소득이 감소를 해서 네.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고 폐업하게 되는 그런 게 한 절반 정도 네.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 가계소득 감소하는 대부분의 이 직종을 보면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과 이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좀 이 어려울 때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또 네. 요새는 또 경제도 코로나에 경제 걸렸다가 팬데믹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끝에 물론 네. 이렇게 재난지원금 주는 거 일시적으로도 뭐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이다 보니까 어려울 때 실제 뭐 장사도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일어난 영업 활동이나 매출 활동으로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좀 감면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조세 특례 제한법, 제한법. 그 관련해가지고 네. 자기의 어떤 법인세나 소득세 이걸 뭐 계속 해줄 수는 없는데 네. 올 2020년 연말까지라도 워낙 힘드니까. 절반 정도를 좀 감면해주자. 한마디로 좀 네. 이분들을 좀 지원해주자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고요. 네. 또 부가가치세법을 통해서 이 법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간이과세자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의 매출이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이장부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그
보니까 적어도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분은 1억으로 하자, 어느 분은 뭐 1억 5천으로 하자, 상향하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 이렇게 2배 정도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간이가세제 적용 기준 금액을 한 9,60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고 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그 매출 기준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2배 정도 한 6천만 원 정도. 이건 지금 뭐 물가 오른 부분이라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발의하신 의원님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세금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네. 또 가까운 지역에 뭐 이렇게 대형 마트라든지 중대형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역의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내는 게 이 지역 협력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이라기보다는 얼마 전까지는 최근까지는 이 재량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이런 그 기업들이 지역에 진출할 때 지역 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의 어떤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네. 좀 의무적으로 내달라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네. 3, 40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4387님. 정말 국민을 위한 일꾼 꼭 부탁드리고 재선 3선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덕담도 주셨는데 어떤 의정활동에 좀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희망하는 상임위가 이름이 좀 깁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고 일명 뭐 산자위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제가 방금 이렇게 발의한 이 법안들 같은 경우에 관해서 좀 열심히 하고 그 700만 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편안한 경제 환경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싶고 지금 뭐 우리 상임위 같은 거는 뭐 강제 배정을 지금 당해서 유례 없던 일입니다. 뭐 이런 그 기울어진 이 국회 활동이지만 슬기롭게 의정 활동 펼쳐서 우리 연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